강원도 깊은 산골. 해가 저물며 논밭을 붉게 물들이는 마을. 17세 김지호는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길을 걷는다. 이런 총구석에서 뭘 하라는 거야? 그는 투덜거리며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마을 어귀. 오래된 벚나무 아래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최민수. 78세. 그의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낡은 군복 재킷을 걸친 그는 손에 든 편지를 조심스레 매만졌다. 지호는 그를 지나치며 힐끗 보았다. 할아버지. 그 옷 뭐야? 할로윈도 아닌데. 킬킬대는 목소리의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지훈의 친구들이 뒤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입었던 군복이야. 나라를 지키던 시절의 흔적이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지호는 코웃음을 쳤다. 나라. 요즘 누가 그런 거 신경 써? 할아버지. 시대 뒤떨어졌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의 지훈은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뭐? 할아버지가 게이였다는 소문도 있던데. 진짜야. 지훈의 말에 친구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민수의 얼굴에 스치는 슬픔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그날 밤. 지훈은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에 억지로 끌려갔다. 부모님의 잔소리에 떠밀려 간 자리였다. 그는 구석에서 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죽였다. 그러다 우연히 민수의 강연 소식을 들었다. 6. 25 참전용사 최민수. 그의 삶과 사랑 이야기. 지호는 피식 웃었다. 사랑. 저 나이에 무슨 사랑. 하지만 강연장에 들어선 순간 지호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민수는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만난 동료 병사 윤석진과의 깊은 우정을 이야기했다. 그는 내 전부였다. 하지만 전쟁은 우리를 갈라놓았지.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지호는 처음으로 그 노인의 눈에 담긴 고통을 보았다. 석진은 민수와 함께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서로를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쓰며 마음을 나눴다. 하지만 1951년 석진은 전투 중 실종되었다. 민수는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십 년을 보냈다. 내가 그를 잃은 건 운명이었을까? 민수는 관객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어딘가에 남아있지? 지호는 그 말에 가슴이 울렸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떠올렸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숨겨온 같은 반 민재에 대한 마음. 그는 그 감정을 부끄러워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강연이 끝난 후 지호는 민수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석진이라는 사람. 정말 사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야.
젊은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 그 순간 지호는 자신의 조롱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민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온 자신의 내면과 맞닿아 있었다. 다음 날, 지호는 민수의 집을 찾았다. 낡은 한옥. 마당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민수는 지온을 반갑게 맞았다. 뭐 때문에 왔지? 그냥. 할아버지 이야기 더 듣고 싶어서요. 지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민수는 웃으며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민수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석진이 보낸 편지들이 가득했다. 이건 석진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야. 민수는 한 장을 꺼내 읽었다. 민수야.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호는 그 편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할아버지. 저도 누군가를 좋아해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어요. 민수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거야. 너만의 시간을 기다려. 며칠 후, 지호는 민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을의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민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 지호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수는 병상에 누워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네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지호는 울먹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제가 조롱해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야. 네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니까. 그날 밤. 민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호는 그의 손에 쥐어진 편지를 보았다. 석진의 마지막 편지였다. 지호는 그 편지를 읽으며 결심했다. 그는 민수의 사랑을 이어가리라. 지호는 병원 복도에서 석진의 편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편지에는 석진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야.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세상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야.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민수의 삶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과 상실, 그리고 용기에 대한 증거였다. 다음 날, 지호는 민수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를 추모하며 그의 따뜻한 미소와 용기를 이야기했다. 지호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민재와의 고백, 그리고 민수의 마지막 말로 가득했다.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 나온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호는 민수의 집으로 돌아갔다. 낡은 한옥은 이제 주인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민수의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석진의 사진이 있었다. 젊은 민수와 석진이 나란히 웃고 있는 흑백 사진. 그들의 눈빛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빛났다. 지호는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민재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후회만 쌓아가고 있었다.
민수의 이야기는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서 할 말 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민재는 곧 답장을 보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지호는 마을 어귀의 벚나무 아래를 약속 장소로 정했다. 그곳은 민수와 처음 만난 곳이었다. 벚나무 아래.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훈과 같은 17세. 키가 크고 조용한 성격의 소년이었다. 지호는 민재를 보자마자 숨이 막혔다. 민재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민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호는 민수의 편지를 떠올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민재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참전용사 최민수 할아버지의 편지야. 사랑에 관한 거야. 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 들었어. 그 할아버지. 대단한 분이셨지. 지호는 용기를 냈다. 민재야. 나 너 좋아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민재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나도 사실 너 좋아했어. 근데 말할 용기가 없었지. 두 소녀는 벚나무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석양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지호는 민수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야. 며칠 후 지호는 민수의 유품을 정리하며 석진의 흔적을 더 찾아보기로 했다. 민수의 집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민수와 석진의 전쟁 시절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하지만 석진의 실종은 민수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지호는 일기를 읽으며 민수의 고통을 느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민수의 사랑이 잊히지 않도록. 지훈과 민재는 마을 회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민수의 편지와 사진,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담은 패널을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삶에 감동했고 지훈과 민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한 낯선 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80대 남성 윤태영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 사진. 석진이와 민수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지호는 놀라 물었다. 할아버지. 석진을 아시는 거예요.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석진은 내 동생이었어. 전쟁에서 실종된 후로. 민수가 이렇게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태영은 석진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했다. 석진은 부상당한 민수를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들었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민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수십 년을 석진을 찾아 헤맸다. 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민수의 사랑은 끝까지 석진을 잃지 않았다.
태영의 이야기는 지훈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석진이 민수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은 민수의 편지와 일기에서 느낀 사랑의 무게를 더 깊게 만들었다. 지훈은 태영에게 민수의 유품을 보여주며 말했다. 할아버지. 민수 할아버지는 석진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정말 대단한 친구였어. 석진이도 민수를 그렇게 사랑했지.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메달을 꺼냈다. 이건 석진이 전쟁터에서 받은 훈장이다. 민수에게 전해주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내가 이걸 지켜줬으면 좋겠구나.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받았다. 메달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거대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이 훈장을 전시회에 추가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와 석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전쟁과 사회의 편견을 넘어선 기적이었다. 지호는 민재와 함께 마을을 떠나기 전 민수의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낡은 한옥은 이제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호는 마당에 서서 민수의 벚나무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지킬 수 있을까? 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우린 할 수 있어. 민수 할아버지처럼. 지훈은 민재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학교로 복구하며 자신들의 관계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훈의 친구들은 그의 고백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는 응원했지만 다른 일부는 비웃거나 거리를 두었다. 특히 지훈의 오랜 친구였던 현우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지훈아, 너 진짜로 남자를 좋아한다고. 현우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재를 좋아해.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호는 그 말이 아팠지만 민수의 말을 떠올렸다.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야. 학교에서 지훈과 민재는 점점 더 많은 시선을 받았다. 어떤 학생들은 그들을 응원했지만 다른 이들은 비웃거나 뒤에서 수군거렸다. 지호는 그때마다 민수의 편지를 떠올렸다. 그는 민재와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한편 태영은 지훈에게 연락해 마을로 다시 초대했다. 민수와 석진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구나. 태영은 지훈과 민재에게 민수의 일기를 바탕으로 한 책을 출간하자고 제안했다. 지훈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책 작업은 쉽지 않았다. 지훈과 민재는 방과 후 시간을 쪼개 민수의 일기를 정리하고 태영의 도움을 받아 석진의 이야기를 추가했다. 그들은 민수와 석진의 사랑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전쟁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빛났던 인간의 이야기임을 알리고 싶었다. 작업 중 지호는 민재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민재야, 만약 우리가 이 책을 내고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릴 비난하면 어쩌지? 민재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린 더 단단해질 거야.
민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책은 마침내 완성되었다. 제목은 벚나무 아래의 약속이었다. 출간 후 책은 지역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민수와 석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사랑과 용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다. 지훈과 민재는 책 출간을 기념하며 마을로 돌아갔다. 그들은 벚나무 아래에서 민수와 석진을 추모하며 작은 의식을 열었다. 태영은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가 민수의 사랑을 살려줬다. 고맙구나. 책 출간 후 지훈과 민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퍼지며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들을 비난하며 전통을 망친다는 댓글을 남겼다. 지호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민재는 그를 다독였다. 우린 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지켰어. 그걸로 충분해. 학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훈과 민재가 손을 잡고 복도를 걷는 모습은 여전히 화제였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들을 따뜻하게 지지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일부는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지훈은 점점 더 민수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깨달았다. 한날 지훈은 현우와 다시 마주쳤다. 현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지훈아, 나 너 말 생각해봤어. 미안해.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나 봐. 지훈은 놀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현우야. 너도 내 시간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들의 우정은 다시 이어졌다. 현우는 민재와도 서서히 가까워졌다. 그는 민수와 석진의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그 책 정말 대단해. 민수 할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한편 태영은 지훈과 민재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민수의 집을 마을의 작은 기념관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마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것. 지훈과 민재는 그 소식에 기뻤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다. 그들은 기념관에 전시할 자료를 준비하며 민수의 삶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수의 일기에서 지훈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민수는 전쟁 후 석진의 가족을 찾아다녔지만 그들은 석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민수를 외면했다. 민수는 그럼에도 석진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웠다. 지호는 그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기념관 개관날. 마을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훈과 민재는 민수의 편지와 사진, 그리고 석진의 훈장을 전시하며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태영은 기념관 한쪽에 민수와 석진의 흑백 사진을 걸었다. 사진 아래에는 민수의 말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야. 지호는 연설을 준비하며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민수 할아버지는 사랑을 위해 싸웠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요. 저와 민재도 그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의 연설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수가 이런 사랑을 지켰구나.
우리가 몰랐던 그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 기념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수와 석진의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지훈과 민재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사랑도 지킬 수 있음을 믿었다.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기념관 개관 후 몇몇 보수적인 단체들이 이를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민수와 석진의 사랑을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지호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지만 민재는 차분히 말했다. 우린 그들의 비난을 사랑으로 이겨낼 거야. 지호는 민재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들은 기념관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민수의 이야기를 알리기로 했다. 소셜미디어와 지역 언론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한 방송국에서 지훈과 민재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그들은 망설였지만 태영의 격려로 용기를 냈다. 민수의 이야기는 세상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다. 태영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터뷰 날 지훈은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할아버지는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줬어요. 저와 민재도 그 사랑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훈과 민재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민수와 석진의 사랑에 감동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했다. 지훈은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민재는 그를 다독였다. 우린 민수 할아버지의 용기를 이어받았잖아. 이겨낼 수 있어.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지훈과 민재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벚나무 동아리라는 이름의 이 모임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지호는 그 모임에 참여하며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다. 한편 기념관은 점점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민수와 석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용기의 보편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지훈과 민재는 기념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방문객들에게 민수의 편지를 읽어주었다. 특히 한 방문객이 지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50대 여성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민수의 먼 친척이었다. 민수 삼촌이 이런 삶을 살았는지 몰랐어요. 이 기념관 덕분에 삼촌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과 민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수진은 민수의 유품 중 일부를 기증하며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민수는 전쟁 후 석진의 가족을 돕기 위해 익명으로 돈을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석진의 가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의 외로움을 다시 느꼈다. 민수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지호는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사랑 때문이야. 민수 할아버지는 석진을 잃었어도 그의 가족까지 사랑했어. 지훈과 민재는 기념관을 더 확장하기로 했다. 그들은 태영과 함께 전국적으로 민수와 석진의 이야기를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은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다.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캠페인 중 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민수와의 만남, 그리고 민재와의 사랑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 소녀는 지훈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오빠 덕분에 나도 내 마음을 말할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캠페인이 커질수록 반대도 거세졌다. 일부 단체는 기념관을 폐쇄하라는 청원을 시작했다. 지훈과 민재는 그 소식에 좌절했지만 태영은 그들을 격려했다. 민수도 이런 싸움을 했어. 너희도 할 수 있다. 지훈은 태영의 말에 힘을 얻어 반대자들과 대화하기로 했다. 그는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말했다. 민수 할아버지의 사랑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의 당당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토론회 후 반대 단체의 리더인 박상훈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는 60대 남성으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그는 지훈의 말에 흔들렸다. 너 말 좀 생각해 봐야겠구나. 상훈은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그 말에 희망을 보았다. 지훈과 민재는 기념관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했다. 그들은 전국 각지의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에서 민수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노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한날, 지훈은 민수의 일기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민수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석진아, 내가 너를 다시 만나면 꼭 말하고 싶어. 사랑해. 지호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자.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지훈과 민재의 캠페인은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전국적으로 민수와 석진의 이야기는 다양성과 포용의 상징이 되었다. 기념관은 이제 단순한 마을의 명소가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다. 지호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깨달았다. 한 젊은 커플은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희도 민수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희 사랑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지훈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민수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성공 뒤에는 여전히 도전이 따랐다. 반대 단체들은 기념관 폐쇄를 요구하며 소송을 준비했다. 지훈과 민재는 태영과 함께 변호사를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변호사 최은영은 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민수 선생님의 유산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훈은 그 말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민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야 했다. 한편 지훈의 부모님도 그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지훈과 민재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그들이었지만 민수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어느 날 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훈아,
내가 이렇게 용기 있는 아들일 줄 몰랐어. 민수 할아버지가 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 말에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며 더 단단해졌다. 캠페인은 점점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한 외국 언론이 민수와 석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지훈과 민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며 민수의 일기와 편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 지훈은 민재와 함께 벚나무 아래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민수와 석진의 사랑을 다시 떠올렸다. 민재야. 우린 민수 할아버지의 꿈을 이뤘어.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아니. 우린 아직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지. 다큐멘터리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민수와 석진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지훈과 민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신들의 사랑도 솔직히 밝혔다. 우린 민수 할아버지처럼 사랑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지훈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반대 단체들은 기념관이 전통적인 가치를 해친다며 계속 압박했다. 지훈과 민재는 법정에서 민수의 이야기를 변호했다. 그들은 민수의 편지와 일기를 증거로 제출하며 그의 사랑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설명했다. 법정에서 지훈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수 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사랑을 지켰어요. 그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사랑을 지켜주세요. 판사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몇 주 후, 법원은 기념관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훈과 민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다. 태영은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수가 너희를 보고 웃고 있을 거다. 기념관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다. 지훈과 민재는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열어 민수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은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한날, 지훈은 민재와 함께 벚나무 아래에 서서 말했다. 민수 할아버지, 우린 당신의 사랑을 지켰어요. 바람이 불며 벚나무 잎이 그들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기념관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매년 가을, 민수와 석진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열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았다. 지훈과 민재는 축제 준비에 앞장섰다. 그들은 민수의 편지와 일기를 바탕으로 한 연극을 준비해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랑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연극은 큰 호응을 얻었다. 관객들은 민수와 석진의 이야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지훈과 민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한 젊은 관객은 공연 후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도 제 사랑을 당당히 말할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지훈은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그는 민재와 함께 이 축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포용의 가치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축제 준비 중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태영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것. 지훈과 민재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태영은 병상에 누워 미소를 지었다. 너희 덕분에 석진이와 민수의 이야기가 살아났어. 이제 나도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지우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우리 함께 더 할 일이 많아요. 태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있으니 난 걱정 없어. 그는 지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석진의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민수에게 전하지 못한 마지막 편지야. 내가 읽어줬으면 좋겠구나. 지훈은 편지를 펼쳤다. 석진의 글씨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민수야.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너는 내 전부야. 사랑해. 지호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태영은 며칠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지훈과 민재는 그의 장례식에서 석진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그를 추모했다. 그들은 태영의 유언에 따라 민수와 석진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다짐했다. 축제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기념관은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장소가 되었다. 지훈과 민재는 대학에 진학하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갔다. 지훈은 문학을, 민재는 사회학을 전공하며 다양성과 포용에 대해 공부했다. 그들은 방학마다 마을로 돌아와 기념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들에게 민수와 석진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했다. 한 젊은 남성은 지훈에게 말했다. 저도 제 파트너와 당당히 살기로 했어요. 당신들 덕분이에요. 지훈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재와 함께 벚나무 아래에 서서 말했다. 민수 할아버지, 석진 아저씨, 그리고 태영 할아버지. 우리 잘하고 있죠? 시간이 흘러 지훈과 민재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했다. 그들의 책. 벚나무 아래의 용기는 민수와 석진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이어온 여정을 담았다. 책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지훈은 연설을 했다. 민수 할아버지는 저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의 말은 청중들의 가슴을 울렸다. 한편 기념관은 새로운 세대의 손으로 이어졌다. 지훈과 민재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며 민수의 유산을 지켰다. 그들은 또한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왔다. 지호는 민재와 함께 기념관 마당에 새로운 벚나무를 심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서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세월이 흘렀다. 지훈과 민재는 이제 20대 중반. 각자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지훈은 작가로, 민재는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며 다양성과 포용을 위한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여전히 벚나무 아래로 돌아와 민수와 석진의 이야기를 되새겼다. 기념관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매년 열리는 축제는 수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았고 민수와 석진의 이야기는 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
지훈과 민재는 그들의 사랑이 세대를 이어가며 새로운 희망을 낳고 있음을 느꼈다. 한날, 지훈은 민재와 함께 기념관에서 열리는 강연에 참석했다. 그들은 젊은 학생들에게 민수의 이야기를 전하며 사랑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나요? 두려움은 없었나요?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려움은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고요. 강연 후, 지훈과 민재는 벚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그들은 민수와 석진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할아버지들, 우린 당신들의 사랑을 지켰어요. 바람이 불며 벚나무 잎이 그들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지호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우리 결혼하자.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민재는 놀라며 웃었다. 지훈아. 갑자기가 아니야. 민수 할아버지와 석진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있다면? 이걸 원할 거야. 지훈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몇 달 후, 그들은 벚나무 아래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기념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했다. 지호는 민재와 손을 잡고 말했다. 민수 할아버지, 석진 아저씨, 우리 행복해요. 당신들의 사랑 덕분이에요. 결혼식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민수와 석진의 사랑을 이어가며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을 전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지훈과 민재는 기념관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노력은 성공했고 기념관은 유네스코의 인정을 받았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민수와 석진의 사랑을 배웠다. 지호는 매년 벚나무 아래에서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민수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그들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민수 할아버지, 우린 당신의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지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의 삶은 민수와 석진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지훈의 처음 조롱은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그 부끄러움은 용기와 사랑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민수의 유산을 지키며 세상 모두가 사랑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날을 꿈꿨다. 벚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나무는 민수와 석진, 그리고 지훈과 민재의 사랑을 속삭였다.